감사합니다. 저희 바이낸스 랩스가 혹시 어떤 조직인지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바이낸스 랩스는 저희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 바이낸스 랩스에서 투자하고 그리고 또 바이낸스 상장되기도 한 포트폴리오 회사들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사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질 텐데요. 저희 포트폴리오사 오늘 함께 참여한 곳은 코코스 BCX, 렌틱, 그리고 토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크립토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 그런 분들일 거라고 제가 추측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블록체인들이 스케일러빌리티 체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과연 블록체인의 이제 사용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고 계신데요. 그것 중 하나로 이제 많은 포트폴리오사들이 이제 게임을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게임 개발자분들과 함께 게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들의 그런 발표들과 함께 또 패널 디스커션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게 대체 블록체인 업계에서 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블록체인들은 그런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같은 그런 대화를 한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도 진행이 될 거고 한글로도 진행이 될 텐데요. 많이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ur product spectrum into blockchain. So we had the Game Oasis hackathon together, co-hosted with Binance Labs, and we kicked off in Shanghai last weekend. It was a very successful event in Shanghai. So I'm very looking forward to exchange more with the game developers here in Korea. And next, I'm going to invite my colleague Frederick, so he can speak fluent. He is Korean, so he can present the project in the local language, so for better understanding of everyone here. 그러면 저 툴 하나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툴 안에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어요. iOS용, 안드로이드용. 지금은 이제 게다 통합돼서 iOS 게임을 막 만들다 보면은 내 컴퓨터 폴더에 안드로이드 게임만 만들어져요. 코코스 2DX는 그런 일종의 크로스 플랫폼이 가능해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2달 만에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아이폰 게임만 2달 만에 만들 수 있다면 안드로이드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녀석은 게임 하나를 막 만들다 보면 플랫폼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굉장히 가벼워요. 코코스는 굉장히 가벼워서 현재 페이스북 게임에 페이스북 라이브 게임 있죠. 쉽게 하는 또 우리가 하는 플래시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의 50% 이상은 코코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가볍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다른 데보다 그렇게 저변에 확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포커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본 화면이에요. 포토샵, 플래시, 워드, 엑셀 같은 그런 화면들로 해서 직접 제어하고 움직이게 하고 소리를 넣고 액션을 넣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저 각각의 툴 안에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 그게 10년 동안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도 한 6, 7년 전까지만 포커스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었는데 한국은 게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작 게임이 많아요. 이게 그래픽이 훌륭하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 퀄리티가 높은 게임들은 실제 언리얼이나 유니티가 훨씬 더 잘 구동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포커스의 대중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략 언리얼과 유니티가 더 발전했지만 또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은 절반이 넘게 저희 걸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CIS, 그다음에 중남미 일부 지역들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기로 전 세계 개발자 중에서 약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포커스 툴들을 쓰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포커스 커뮤니티가 한국에 있긴 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포커스 이거 많이 배웠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코코스 BCX는 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이 모든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블록체인화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투머치 토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서스테이너블한지 아닌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보고서인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데 게임을 만들 때는 내가 게임 잘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컴퓨터 잘한다고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뭘 만들지 먼저 계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공간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뭘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무슨 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IT 인프라도 필요해요. 서버들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이라 같이 블록체인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다 만들면 어디다 팔면 돼요. 파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퍼블리싱을 얻어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게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임들은 진짜 그 라이브하고 인디 게임들은 막 두세 달 만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큰 거는 잘 안 되고 보통은 대작들은 몇 년씩 걸리죠. 몇 년씩 꿀잼 결론서 만들었는데 이미 분위기가 그런 게임을 안 하는 분위기야.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게임 하나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바운드를 굉장히 넓거든요. 이거를 커버를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이사님, CTO, 투자자, 미디어, 그다음에 블록체인 거래소, 그다음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각 이 세분화되어 있는 데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돼야지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저희 코코스 B6라고 안 할게요. 코코스 일련의 모든 프레임워크, 툴들, 소프트웨어들, 어떤 IT 인프라들이 커버하는 부분이 이 정도예요. 사실은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엔진을 설치하고 BCX를 통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SDK를 통해서 서로 간의 플랫폼과 다른 여러 가지 IT 환경들, 보이지 않는 환경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것들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거는 슬로건은 풀스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스택이라는 의미는 A부터 Z까지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산출물을 낼 때 산출물을 내서 그걸 실제로 퍼블리싱하고 팔 때까지 모두가 다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기반 안에서 포커스라는 일련의 하나의 기반 안에서 이거 왜 하나의 기반 안에서 해야 되냐면 실제 개발자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의 환경은 일종의 그 까만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막 잘 쓴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C 언어라는 그 개발 툴도 있고 자바도 있고 자바 스크립트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사실은 게임 개발 거의 루아 스크립트예요. 가상 머신도 루아로 만들고 실제로 만드는 과정들이 다 다른데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싱크가 되느냐, 서로 간에 충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프레임워크가 말 그대로 틀이잖아요. 그 틀이 굉장히 잘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게임이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스택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나 언리얼은 유니티는 좀 다르지만 아직 블록체인 쪽은 하고 있지는 않는 거고 현재 탑3라고 하는 게임 엔진 중에서 현재 포커스 PC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쪽 말고. 그래서 저희의 위치는 실제로는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왜? 10년 동안 했으니까. 1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B6 안에서는 탐색기라든가 페이,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에 쓸 수 있는 거, 월렛, 터미널 같은 툴들은 이미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이제 익스플로러죠. 현재 구동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노드도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넷이라서 중국 영내에다가 노드들을 놓고 실제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담당자 말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대요. 네.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노드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이 현재 구동되고 있다. Okay, so March and April, and it's a scalability solution for public blockchains, and we have started with Ethereum. 런칭은 올해 3, 4월에 런칭을 한 이더리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확정성 솔루션을 해결하는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And we did our Binance IO in April, and we are widely considered to be the most successful Binance Launchpad project. 네, 특별히 올해 4월에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IO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이낸스에서 시행한 런치패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산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 this working? Last year or 2017, we see aggressive, usage of blockchain applications, and there came the scalability problems, which everybody knew, but they became very apparent when actual people started using
blockchains in 2017, like for transactions. 네, 블록체인 거래 같은 경우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장성, 스케일러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정말로 많은 사용도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And everybody knows the CryptoKitty phenomena, right? So today we are speaking about the games. So everybody knows that CryptoKitty was the first game which became mildly popular and it completely choked the Ethereum blockchain. 네, 크립토키티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하신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그 게임 중 하나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또 그런 현상을 일으켜낸 그런 게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So first, that's why so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main barriers about for blockchain adoption. And the biggest barrier why you don't have 5 different game apps on your phone which use blockchain is because blockchains are very slow. The transaction fees is very high. For example, Ethereum, which is the most used platform, and like 90 to 95% developers are developing on Ethereum. Today the gas fees of doing simple transactions is from $0.50 to $2 up to. Right, so that's not palatable and that's not feasible for games. 블록체인이 왜 상용화되지 않느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이유는 블록체인이 느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폰에 지금 5개 블록체인 게임이 왜 없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 비용이 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가스비라는 것인데 이제 한 번의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마다 그 작은 트랜잭션이라도 보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Yeah, and then the slowness of transaction. So, for example, if you do a transaction on Ethereum today, it takes 13 to 15 seconds for one confirmation, and you have to wait for at least 2-3 confirmations. So that means for one transaction you have to wait for around 30 to 45 seconds. Imagine you are playing a game where you kill the opponent and then it takes 45 seconds to for it to actually reflect in your account, right? So that's not again feasible for games. So all that constitute to poor user experience. 첫 번째로 또 그 늦은 거래 속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나의 거래를 일으키는데 이제 블록 컨펌 속도까지 드는 시간이 보통 30초에서 50초 가량이 소요되고 한 번의 거래가 확정이 되려면 2-3번의 거래 확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뭔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45초 정도의 그런 딜레이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상대편을 죽였는데 그 상대편이 죽은 게 실제로 게임에 반영이 되려면 50초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Okay, so these are the problems with with blockchains right now. But let's also understand why blockchain and what value blockchain can add to gaming, right? So the biggest benefit that everyone in the gaming space has been thinking is the end users get to have the actual ownership of the assets on the blockchain using blockchain. And we all know, and all the gamers here, you must have played games before where you had a lot of items in the game and you had a very good status in the game, but then once the game goes off or games goes down, all your hard work is gone. But here with the true ownership on blockchains, you can have those assets completely owned by you. You can take them to marketplaces, sell them to the other players and all that. So those are that is one of the biggest benefits of blockchain in games. 그럼 블록체인 게임이 과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만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게임이 가져다주는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sset ownership, 그러니까 본인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에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 아이템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사고 팔게 되는 매매 행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흥미롭습니다. Cards where you can collect the GIFs and you can create NFTs out of them, and then you can have the ownership of those GIFs. And you also have games like decentral games. So this is like a casino game within a micro universe.
So things like that. There are many, 여기 게임 개발자분들이 계신다면 더 매틱 네트워크와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매틱 네트워크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founders of Taurus, and we are a better approach to key management. Let me just tell you how.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저의 통역이 불편한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토러스의 코파운더 중 하나인 젠이라고 합니다.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탈중화하는 앱들을 이제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게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So Taurus solves the problem with key management in the ecosystem. Who here has used like MetaMask or any of the other wallets in the space today? Anybody? Ooh, okay. Yes, some 메타마스크나 hands. 어떤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And have you guys tried to explain this to like people, like your friends, like the older generation, like my mom or something like that? Well, I've tried, and it's really, really hard to explain it. They like lose focus within the first 10 seconds, and it's just not very intuitive right now. So key management is a huge issue, and it's revealed in two main statistics in the blockchain space. The first one is the millions lost in crypto in the past few years in lost keys, as well as the low level of adoption of different dApps and just the overall blockchain ecosystem in the space. 네, 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보는데요. 키를 여기서 키라고 하면은 이제 프라이빗 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앱들과 인터랙트하거나 아니면 하물며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제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또 이 키 관리와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제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돈의 액수가 이제 A solution that combines current login flows and allows people to access their public-private key pairs, but in a non-custodial manner.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로그인 방식을 이용하면서도 퍼블릭과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And that's exactly what Taurus is. Taurus leverages distributed key generation to allow anybody to log in to the blockchain ecosystem using OAuths, or things like Google login, KakaoTalk login, Facebook login, and all of the other OAuths out there which people are already familiar with. 네, 그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토러스가 하는 일인데요.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화된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OAut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존재하는 구글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로그인이라든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Behind the scenes, we use an academic scheme called distributed key generation to split a user's key and keep the key in a non-custodial manner, keeping to the theme of decentralization and allowing the user only to have custody of the key. 여기서 핵심은 Decentralized Key Management System이라는 것인데요. 탈중앙화된 키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토러스가 제공하는 가장 큰 사용자 혜택 중 하나가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의 키를 토러스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본인의 키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non-custodial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첫 번째 탈중앙성 그리고 이제 non-custodial 이제 본인들이 키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두 가지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So to sum things up, Taurus is easy for users to log into, easy for users to use. It's easy for dApps to integrate. All they have to do is include a one-line script tag. It's a web wallet and compatible with mobile as well as it's cross-chain compatible or blockchain agnostic. We support Ethereum and are supporting many other chains very soon, including Tendermint, Binance Chain, as well as Clayton. 그래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성이 굉장히 좋고 이용하기가 쉽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회 입장에서도 토러스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 한 줄의 코드로 이제 그걸 추가했을 때 이제 토러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한 블록체인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모두 활용이 가능해서 EW뿐만이 아니라 텐더민트, 코스모스 텐더민트, 바이낸스 체인 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을 모두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And this essentially allows the situation today to change from blockchains only being used by crypto users to being used by everybody else and a mainstream audience.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만
들만 활용하는 암호화폐가 이제 더 큰 대중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확장성 솔루션인데 이제 블록체인 아랫단에서 이제 노드들을 릴레이하는 이제 레이어 0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We help all blockchains scale by several orders of magnitude without requiring protocol changes by optimizing the network layer. 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최적화시키면서 이제 블록체인들 모든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0 솔루션입니다. The network is secured by a staking token called LIN. 린이라는 토큰을 스테이킹하여서 네트워크의 이제 보안을 이제 안정화시키고요. We just had a successful raise backed by Binance Labs, NGC, Kinetic, Arrington XRP, several other funds.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 랩스를 포함하여서 캐네렉, 에릭튼 XRP, NGC로부터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We work with several blockchain partners, including Matic, with whom we have a meetup tomorrow at 2 p.m., which we invite you to attend. 네, 또한 매틱 오늘 발표를 한 매틱 네트워크와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내일 2시에도 또 빅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tually head of developer relations and ecosystem growth at Matic, and I think all of you know that Matic is a layer 2 scaling solution company. Hi, I'm Zen. I introduced myself just now, but just introduce myself again. I'm a co-founder of Taurus. We do key management for the blockchain ecosystem. We're blockchain agnostic and pays users. My name is Steve. I work for Block Tower Capital. I do investment and head of Asia role. Hello, my name is Katerina. I'm from Cocos BCX, partner of Cocos BCX. So we are a full stack development platform for blockchain gaming. Hello, I'm Jimmy Kuhn, Block Practice and Block Practice Capital. We're a crypto fund and a blockchain acceleration company. We do marketing and media sites. Several companies that are doing, I guess, blockchain projects and investors, including Steve and Jimmy. So I think I want to start off by asking what blockchain gaming is to you and what makes it, I guess, exciting for you guys. Well, I can just take this first. So, blockchain gaming to us is a huge industry. I think there's huge potential for this moving forward. It's mainly because in any new industry or any new kind of infrastructure, gaming and kind of a little bit of gambling, but gaming has always come first and forefront as kind of the market leader establishing and maturing the infrastructure that things go 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one of the few industries that really thrive in the blockchain ecosystem in the next 2 to 3 years before more of them come on board. Gaming industry for us. So speaking of Block Tower, we are crypto hash fund based in New York. To us, we look at all different kind of projects, but as a firm, gaming industry is only industry that we are bullish for past 4 months. So if anyone asks our firm what we are excited about, we will always say gaming is almost only one industry that we are continuously bullish on. We believe on this ownership of the gaming items and then all the ecosystem or new economy that gaming industry with the blockchain can create as humongous opportunities. So from Cocos BCX side, we've been in gaming for many years already, and we believe blockchain gaming is it's gaming, it's part of gaming. It should not be a separate independent category, but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whole gaming industry. And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blockchain gaming and traditional gaming, we believe, is the game economy.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disrupting the game economy. That's why our vision is to build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game economy. So at Block Practice, we look into a lot of projects, and gaming is definitely a sector that we look into. However, the way I see blockchain games at this point is it's mostly circulating around NFTs and a lot of the gambling apps in the market. I have not seen a blockchain game that is native to blockchain. And it's a sector where I would like to see more, where traditional games merge with blockchain technologies or different studios that are looking into native blockchain games. First is, I don't really agree that there are not a lot of native blockchain games. There are very smaller ones, although they're just coming up. But from a perspective to actually take it mainstream, right? What the industry as a whole needs to do is also collaborate with the existing game studios, right? So the ones that have already got established bases, because as we told,
the NFT or the ownership part. But seems like some people, like I think everyone kind of agrees that blockchain gaming is probably like one of the best use cases that we can see in blockchain. But the way or the form or even like the timing of when it's going to come is probably different across. How will the mass adoption happen? And what are some of the prerequisites for To that, I actually feel like in the past like 2 or 3 years, blockchain gaming hasn't really taken off as much as. To show us even more here, but like it's kind of like it's infrastructures like Matic as well as Taurus that kind of like ease the user experience for all people coming on board. And with more of these maturing and becoming production ready, I really see that this could. I mean, it's coming soon. Since two guys are mentioning about infrastructure, I will take a little different approach. I do not think infrastructure is infrastructure, but I think in blockchain gaming space right now, there are two groups of people. One is because they see the they see the opportunity in gaming space. Some people who actually are not interested in gaming is jumping into blockchain space and then apply to the game they are not interested in. It's not, I mean, no sexy, the character is almost looking so ugly, but they're so serious. And then they're pitching me that, oh, we solved the scalability issue or something. But who cares about those kind of things, right? We want to play the fun games, but I don't think there are enough the game developers, who's Jun mentioned, the more traditional, the game developers who build a lot of games in this space yet. So they are coming into the space slowly, but it's hard because they don't see much incentive to work on the blockchain game. But once we have enough people, and someone mentioned earlier, basically we have to build a lot of games, and then there's a 1 or 2 really big hit game that no one expected. I think that will basically empower a lot of the efforts to put Matic or a lot of the different players putting into the gaming industry.